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이 아저씨. Oh, my darling. Hello, my sweet. Happy birthday. 딸은 아내가 키우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딸을 아끼는 마음만은 어떤 아버지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매년 생일이 되면 이렇게 딸의 사진을 찍고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평범한 딸 바보 아빠. 그는 전직 CIA 요원으로 과거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가 안보를 위해 일했지만 현재는 은퇴 후 이렇게 가수를 호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난 딸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파리에 있는 숙소에 도착한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숙소에 괴한들이 침입해 딸의 친구를 납치합니다. Oh my God, they got Amanda!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했고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Shout out everything you see about them. Hair color, eye color, tall, short, scars. Anything you see, you understand? 그의 능력 중 하나는 빠른 상황 파악 능력인데요. 딸이 실시간으로 납치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몇 마디로 상황을 파악하고 숨으라고 지시하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이 납치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신체 특징을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곧바로 집을 떠나 현장에 도착한 브라이언. 그는 현장에서 엄청난 추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현장에 남아있을 단서를 찾기 시작하는데 침대 밑에서 부서진 채 방치된 딸의 핸드폰을 찾습니다. 다행히 SD카드는 무사했고 저장된 사진 속에서 유괴범으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이 아저씨의 전투 능력에 대해 얘기하자면 딸을 유괴한 납치범도 또 불법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인간들도 아주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이 아저씨는 CIA 출신답게 두뇌 플레이도 뛰어난데 손님인 척 접근해서 문제를 일으킨 후에 포주랑 시비가 붙은 척 몰래 도청기를 심어 적의 본거지를 알아내기도 하고 범죄자들을 죽인 그를 추격하는 프랑스 경찰들도 능숙하게 따돌립니다. 그는 거짓말도 아주 잘합니다. 적의 본거지를 알아낸 후에는 프랑스 첩보기관의 직원인 척하며 적진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I push one button and 30 agents will be here before you have time to scratch your worthless balls. Now stop jerking around before I close you down for wasting my time.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딸을 납치한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How do you say shooter in your language? 이렇게도 말을 시키고 Shitja. Shitja. A friend gave this to me. It's Albanian. You mind translating it? 또 이렇게도 말을 시킵니다.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이어지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I told you I would find you. 적의 본거지인 만큼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는 48초 만에 11명을 쓰러뜨립니다. 브라이언은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고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꿎은 친구의 아내까지 총으로 쏴버리죠. 이쯤 되면 그의 도덕성이 의심되지만 그만큼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올부를 가리지 않는 그의 절박한 심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과연 무사히 딸을 찾았을까요?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서는 첫 번째 아저씨 브라이언 밀스였습니다. 허름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산발머리의 이 남자. 말수도 적고 주변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별명은 전당포 귀신. 이 아저씨의 이름은 차태식입니다. 차태식, 통칭 UDU, AIU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정보사 특작부대 요원으로서 비밀 임무 수행, 특수살상무술 교관으로 복무했으며 그는 사실 국가에 의해 길러진 인간 흉기 그 자체. 그러나 수많은 임무를 수행한 결과 자연히 적도 많아졌고 적의 기습으로 인해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태식은 모든 걸 내려놓았고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킨 채 전당포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유일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소녀 소미뿐. 과묵한 성격에 음침한 분위기를 가진 아저씨였지만 소미에게만큼은 상냥한 이 남자.
요리도 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줍니다. 소미가 물건을 훔쳤을 때도 돈을 대신 내줄 정도로 그녀를 아끼는 이 아저씨. 방금 가져온 거 얼마예요? 하지만 소미가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른 척 쌩깐 적이 있는데요. 아빠야?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나중에 이 일에 대해 그는 너무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싶어져.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은 아내와 자식처럼 살해당할까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픔을 가진 전당포 아저씨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소미 어머니가 맡긴 물건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남자들. 우리가 찾는 물건이 좀 있거든? 협조 좀 해줘야겠다. 이들은 마약과 장기 밀배를 하는 범죄 조직이었고 소미 엄마가 숨겨둔 마약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 나 이씨. 가라. 여기 상황이 좀 골 때리게 됐네. 만만하게 봤던 전당포 아저씨한테 발려버린 나쁜 놈들은 소미와 소미 엄마를 납치해버리고 태식은 소미를 구하기 위해 쫓아가지만 오히려 나쁜 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누명을 쓴 채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하는데 아니 밥 먹고 나서 부득부득 끝냅시다. 순식간에 6명의 경찰관을 쓰러뜨리고 탈출합니다. 여기서 판 거 맞지? 태식은 소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나쁜 놈들이 사용했던 대포폰을 판매한 조직의 사무실에 찾아왔고 사관 놈만 풀어. 안 다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 역시 제압해버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통해 그들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아이 놀래라 이 씨발. 너 경찰서 있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소미의 엄마는 이미 살해당한 후였고 소미도 그렇게 했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가족을 잃고 그나마 정을 주었던 소미마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태식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이?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적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 태식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권총으로 빠르게 상대를 제압해야 할 때 이 권총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작살내고 짧고 강하게 치고 빠지는 살상무술에 상대가 들고 있는 무기를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무기가 있건 없건 다 죽인다는 것. 사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미친 외모. 이런 칙칙한 헤어스타일을 해도 비에 젖어도 고문을 할 때도 심지어 화를 낼 때도 너무 멋있어. 아니 이게 무슨 아저씨야. 아저씨들이 싫어하는 아저씨 차태식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아침이 되면 홈센터로 출근하는 이 아저씨. 유일한 취미가 독서인 이 남자의 이름은 밥. 그는 평범한 홈센터 종업원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스태프들과 사이가 좋은 그는 동료에게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까지 도와줍니다. 게다가 홈센터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도 동료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 아저씨는 직장 밖에서도 상냥합니다. 매일 가는 카페에서 만나는 이 소녀에게도 그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이렇게 케이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는 사람 좋은 아저씨. 하지만 이런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그의 진짜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과거 미 해군 출신의 전설적인 국방정보국 특수요원이었으나 스스로를 작전 중 사망으로 위장한 채 밥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서 매춘업소의 포주에게 끌려간 이 소녀가 다음날 혼수 상태에 빠져 입원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간 러시아 마피아의 소굴. 자, 로버트 아저씨의 전투 능력은 어떨까요? 그는 전투에 앞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주변 환경, 인원수, 예상되는 상대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여 머릿속으로 계산한 후
5명을 20초 만에 제압합니다. 쓸데없는 액션이었고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에 특화된 말 그대로 살인무술. 로버트의 상황 파악 능력은 전투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사장 인부 행세를 하는 러시아 마피아도 단숨에 가짜 작업자임을 간파합니다. Is it just you, or are we waiting for someone else? I'm sorry, what? Your hands. If you really work the power lines down there, your hands wouldn't look like that. I know we got to be waiting for somebody else. 그리고는 총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책 한 권으로 쓰러뜨리죠. 또 그는 러시아 마피아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들의 식사 자리에 유령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You can call your boss and tell him to shut down this operation. 수많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보스의 저택에도 어느새 귀신처럼 들어가 앉아있기도 합니다. 또 어둠 속에 숨어있다가 경찰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집에 적이 기습해왔을 때도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상대를 관찰할 정도로 한 수 앞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홈센터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홈센터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어떻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다수의 적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Can I see it? Oh, you want to see my gun? Yes and no.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큰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을 만들 정도로 폭탄 제조에도 해박합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 아니 일당천인 이 아저씨. 카페에서 만난 소녀를 위해 거대 마피아 조직 따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세 번째 아저씨 로버트였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옆집 아저씨도, 이혼한 아저씨도, 홈센터 아저씨도 무시하지 말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